달서구 의회가 6일 의장단을 꾸리고 제9대 의회를 개원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은 4일 제23회 전국문화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와 제16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을 개최했습니다. K-트로트 페스티벌 대구 공연이 2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아 역대급 축제로 6일 개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국제공항에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5일 체결했습니다. 중견 아티스트 시리즈 서상재 살아있는가가 7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설홀에서 열립니다. 썸머 페스티벌 고정의 선물이 7월 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가 6일 의장단을 꾸리고 제9대 의회를 개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장의 김해철 의원을, 부의장의 김기열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에 박정한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서민우 의원, 복지문화위원장에 박종길 의원, 경제도시위원장에 강한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의 의원 선서가 있었으며 운영위원장 박정한 의원이 대표로 윤리 강령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원사와 이태훈 구청장 축사, 개원 축하 메시지 대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구 기초의원 가운데 가장 늦게 의장단을 구성했던 제8대 달서구 의회 때와 다르게 이번 제9대 의장단 구성을 개원 하루 전 조기 마무리하여 의회 운영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달서구회는 선배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다양한 의정 경륜과 초선 의원님들의 참신한 의정 감각의 조화를 통해 더욱 발전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오늘의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달서구 문화원은 4일 달서 갤러리에서 제23회 전국문화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와 제16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덕순 회장을 비롯하여 수상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사진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대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열린 행사는 김원호 달서구 문화원 부원장을 비롯해 참여 작가와 가족 등 많은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회 회장 최덕순입니다. 저희 초대작가회는 전국문화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자들로 결성되어서 올해로 16번째 초대작가전을 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한 7, 8명의 회원으로서 전시를 시작했지만은 16년이 지난 오늘은 전 회원이 다 오늘 작품을 출품하여 60점의 작품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하여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나 또 우리나라의 사진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은 김정근 작가가 동화작가 건정생 강아지 똥이란 작품으로 수상했으며 이승민 작가가 무지개 고원으로 금상을, 현가람 작가, 이령자 작가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임정택 작가, 최경자 작가, 송정원 작가가 동상을 수상했으며 박정은 작가, 정태식 작가, 임다은 작가, 김하늘 작가가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예, 먼저 제가 올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출한 작품은 제목이 동화작가 건정생 강아지똥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찍게 된 이유는 이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면서 가난 속에 살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름다운 동화를 쓰셨습니다. 또 그분의 이런 고귀한 가치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권정생 선생님이 사시던 안동의 일직마을로 가서 그 선생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 작품 속에 한번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테이프 커팅식으로 전시회 개막을 알렸으며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회 관람과 기념 촬영 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달서구 문화원은 2022년도에도 달서 가요제 등의 문화 행사와 달서 문화학교 수업, 달서 문화탐방, 고택체험, 그 밖의 다양한 위탁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기원 K트로트 페스티벌 대구 2022 파워오브 대구 공연이 2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푸른방송 및 대구 지역 기업들이 후원하는 행사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대구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그맨 정태호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연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과 김혜연, 트로트계의 아이돌 영탁, 장민호, 김희재, 정동용과 대구 달서구 출신으로 유명한 이찬원, 푸른방송에서도 자주 공연을 보여주었던 장구의 신 박서진을 비롯해 미스트롯2의 김다연, 김태연, 홍지윤, 트로트 그룹 윙크 등 13명의 남녀 트로트 톱스타들이 3시간 이상에 걸쳐 다채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의 후원사인 푸른방송은 신규 가입 고객과 장기간 이용한 VIP 고객은 물론 홈페이지 응모를 통한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대권 제공 이벤트를 펼쳐 고객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공연으로 현장에 모인 많은 대구 시민과 지역민들은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환호와 호응으로 객석은 들썩였으며 출연진들 또한 열정적이고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여 관객과 가수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아 역대급 축제로 6일 개최됐습니다. 두류공원 일원 등에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펼쳐지며 치맥의 성지에서 열렬히 다시 뜨겁게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회복을 알리는 첫 민간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지난 2년간 공백을 딛고 두류공원 일원과 평화시장, 닭똥집 맹물거리, 두류 젊음의 거리 등지에서 열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 회복과 축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식부터 축제장 환경, 축제 콘텐츠 등 모든 구성을 기존 축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해 열렸습니다. 10주년 기념 개막식에는 K-POP 스타와 공연, 드론쇼, 치맥 건배 등을 통해
관람객 참여와 코로나19 극복을 알렸고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해주신 의료진 분들을 초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치맥 홈커밍 데이를 열고 역대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시민과 함께한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대한 감사와 지속 가능한 100년 축제로의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더욱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넘어 100년 축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국제공항에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5일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지역 경제 산업 활성화 기회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티웨이 항공 본사의 대구 이전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또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항공사의 역할 등을 수행하며 더불어 시에서도 티웨이 항공의 본사 대구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 2014년 대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대구공항 전체 23개 국제 노선 중 16개 노선을 차지하며 국제선 노선 점유율 69.5%, 국제 여객의 52%를 수송하는 등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베트남 다낭과 6월 23일에는 태국 방콕 노선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4개월 만에 대구공항 국제선 재개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티웨이 항공의 본사 대구 이전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시도민의 항공 편익 제공, 지역의 경제 관광 활성화에 더욱더 보탬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중견 아티스트 시리즈 서상재 살아있는가가 7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로에서 열립니다. 지역 문화의 중축이 되고 있는 중견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무대 일환으로서 전통춤에서부터 한국창작무용, 무용극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상재의 작품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홀로 안무와 동물을 맡아 오로지 서상재의 춤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교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소재에 전통춤의 동시적인 해석과 몸짓을 담아 새로운 한국 무용의 멋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무가 서상재는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내가 어느덧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닌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정말 살아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순간순간 떠오른 내 삶의 연상들을 몸의 언어로 표현해본다. 오늘 하루도 나의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다는 나만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안무가 서상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살아있는가? 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머 페스티벌 고정의 선물이 7월 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130여 전 외압에 의해 맺어진 오스트리아와 조선의 초수교에서 조선의 왕 고종 황제가 요프제 황제에게 갑옷과 투구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 침략에 잦은 전쟁으로 힘들었던 조선을 도와달라는 의미였을까? 오늘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그 선물의 의미를 찾아가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진실과 우리의 선조적인 업적을 따라가다 보니 오스트리아는 나라의 위대한 음악가가 많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질 수만은 없겠지. 선물의 의미를 찾아가며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게 되니 두 나라 역사도 두 나라 음악도 알게 되고 어느새 서로에게 친근한 나라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인이동 안전하게 시원하게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 추진 소식입니다. 달서구 상인이동은 상인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29일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시원하게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지원하고 평소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세대에는 모기, 벌레 등 해충을 막는 현관 방충망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희망찬 달서 제4기 청청기획단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7월 18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 18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달서구 청청기획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달서구 청청기획단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고민하며 지역사회에 맞는 청년 사업을 발굴, 제안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제4기 청청기획단의 하반기 모집 규모는 30명 정도이며 선발된 단원들은 청년정책 5대 전략에 맞는 청년사업 발굴 제안, 정책 모니터링, 청년사업 참여 홍보 및 타 청년단체와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8월에는 새로 개소하는 청년센터와 연계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에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달서 청년 포럼 등 단원들이 직접 기획 참여하는 청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청기획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7월 18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달성군에서는 이번 여름을 맞아 8월 말까지 구지면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피부 보호를 위해 청결한 수직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는데요. 매일 상수도를 통한 담수화와 월 2회의 수질 검사, 여가 및 자외선 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물놀이 시설의 필수 요원인 응급구조사와 인명구조요원 등 4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에서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고자 달성군에서는 7월에서 8월 말까지 양심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달성군청 2층 종합민원실 입구와 달성군청 버스 정류장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합니다. 사용한 양심양산은 대여 장소 및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되고요. 반납받은 양산은 소독 티슈와 스프레이 등을 활용해 매일 소독하고 사용할 준비를 한다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육아초등학교 행복한 체육대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육아초등학교는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행복한 학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질서의식과 협동정신을 드높여 공동체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체육대회는 운동장과 강당을 이용해 실시했는데요. 다양한 종목으로 경기를 준비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체육대회가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개인 달리기부터 학반 대항 이어 달리기,
피구, 민속놀이와 같은 다양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카드 뒤집기, 림보, 미션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도 있어 학생들이 더욱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의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로부터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2012년부터 후원금을 지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계층 청장년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본인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자립 능력 향상 및 취업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에 지원됩니다. 권동욱 지사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달성구청장은 기탁받은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난 2일 학생들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해 클래식 인문학 콘서트와 함께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콘서트 사전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칼림바 및 라탄 바구니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달성군 작은 도서관과 연계한 클래식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만든 팜플렛과 초대장을 받은 가족들이 이번 콘서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것 이외에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함성과 박수로 채워졌습니다. 신상진 과장은 관객들 호응도가 좋아 객석으로 내려온 공연자들이 장미꽃을 화답해 모두가 즐기는 신나고 행복한 콘서트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에게 활력을 주는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돌보미로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6월 30일 1호선, 2호선, 3호선 전 역사 외부 엘리베이터 144대의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외부형 엘리베이터는 도시 미감 및 주변 상가 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름철 외부형 엘리베이터 내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자 노약자, 임산부 등 승강객이 갇힐 경우 탈진 등으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형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 공승활 사장은 여름철에도 안전하고 시원한 도시철도를 시민이 이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계명대 미술대학이 전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제2의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240여 개의 학교에서 2,444명이 접수돼 예선 심사를 거쳐 120명의 본선작에 선정했습니다. 본선은 내가 꿈꾸는 로봇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계명대 대면 캠퍼스 월승관에서 열렸습니다. 본선 대회는
대학 입시와 유사하게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가 문제를 읽고 주제와 부합되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선 결과는 7월 15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 예정으로 대상 1명에게는 계명대 총장상과 장학금 60만 원을, 금상 2명에게 계명대 총상장과 장학금 30만 원, 은상 3명에게 계명대 미술대학 장상과 장학금 10만 원, 동상 10명에게 계명대 미술대학 장상과 장학금 5만 원을 시상합니다. 이 밖에도 특별상, 장려상, 단체상, 특상, 입선도 시상하며 심사 기준은 주제와 부합성, 창의적인 표현력, 작품의 완성도, 작품의 순수성도를 토대로 계명대 미술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김윤희 계명대 미술대학장은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어린이들과의 교류의 현장 시기 체험으로 속독력과 자신감을 높여가기 바란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축제의 대회가 되도록 미술대학의 인적 자원과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